뭐 보증금의 50%도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거나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만 또 부족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부 어떤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모집자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청년 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연신 내역 루치 스테이션입니다. 은평구 불광동 323-21의 7필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신내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선은 개요를 보면은 총 공급 호수가 264세대이고요. 그리고 무주택 청년 아니면 신혼부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무주택 청년한테 지원해주는 그 공급 규모가 더 크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나이를 충족해야 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청자는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있어도 된다 이 말인데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간단하게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자동차 보험 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본인의 그런 자동차 가액을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그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차량 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격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 사업자는 with well asset이라는 곳인데 이제 이 말은 예전으로 치면 뉴스테이,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이 이제 개인이 하는 거를 그냥 이제 임대사업자, 개인 임대사업자라고 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임대 관리 전체를 하는 거를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공주택 민간임대 자체가 약간 조금 기업형 임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청년암신주택은 그냥 큰 틀에서 보자면.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까만 색깔로 굵게 쳐 있는데 단지 및 입주 예정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 예정자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입주자 스스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주거 임차료 지원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보증금의 50%도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거나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만 또 부족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부 어떤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뭐 신용도라든지 뭐 소득 요건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거는 꼭 계약서 쓰기 전에 알아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무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또 무조건 버팀목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꼭 개인별로 상담을 별도로 은행에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요즘에는 거의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다 가입 예정이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도 75%를 부담하고 임차인 25%만 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 보증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임차인이 100%다 내고 본인이 이제 원래 가입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런데 이 보증 수수료조차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루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 신청을 할 때 청년 안심주택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27일부터 신청하니까 이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간신 고객 등록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간신 고객 등록을 해놓으면은 청약을 신청해야 될 때 여기서 알아서 안내문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 지금 잠깐 이렇게 꺼져서 제가 다시 켜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공급 일정인데요. 이 공급 일정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일에서 29일, 그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12월 1일, 그리고 서류 제출은 4일 동안 하고 체결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다음에 입주 지정 기간은 내년 1월에서 2월 한 달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표 번호가 나와 있죠. 2288-0905 여기 꼭 전화하셔가지고 이 청약 관련된 것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공급 현황을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공급 현황은 여긴 청년하고 신혼부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근데 이제 두 분 다 나이는 이제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그리고 면적은 조금씩 다르죠. 이제 이렇게 공급을 총 190세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이제 신혼부부는 각각 신청하면 안 되고 대표로 한 명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까만 색깔로 굵게 쳐져 있는 부분은 원래 계획했던 입주 지정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6일인데 혹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변경되면은 공지를 다시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그래서 특별공급부터 우선 살펴보면은 이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청년 안심주택이다 보니 조금 더 배정 물량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도 특이점은 보증금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임대료를 조정해서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만약에 6천만 원이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보증금의 50% 이내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3천만 원으로 내가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천만 원에 26만 원을 내고 살 수가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 건데 보증금의 반을 무이자로 그냥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같이 활용하면. 그리고 또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활용해 볼 수가 있고,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이제 이자가 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임대료를 높이고,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줄이는 게 가장 우리들한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주택 같은 경우도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거든요. 계속 재갱신을 하면서. 그런데 그때 월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조금 증액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임대차 계약서에 다 우리가 명시를 해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되며 잔금을 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 원을 물어내야 됩니다. 네. 이걸 꼭 되게 리피트 입주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긴 할 텐데 임대보증금이 이제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임대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잖아요. 6천만 원이면은 이제 6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잔금은 그 입주 지정 기간 24년도 있죠. 1월, 2월 그때 종료일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중에 빠르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입주 지정 기간이 2월 말인데 나는 2월 초에 입주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입주한 날 내라는 이야기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퇴거할 때 만약에 파동 같은 거 있으면은 부담을 하고 또 만약에 돈을 어차피 보증금 다시 돌려줄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맨 처음에 조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다시 살펴볼게요. 공고일은 11월 17일이고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은 7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보겠다. 혼인 후 2,555일이 된 사람이 7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1인 1세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일 경우에는 공연 주차장 요금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순이 뭐 나눔카라고 이제 뭐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배려계층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나눔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3순위는 입주자 일반은 그냥 민영 주차장 요금을 낸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조금 차량이 있으신 분은 미리미리 조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주차 면세 부족으로 인해 차량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에서 미리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순위 무조건 해주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에 해당해야지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무조건 해주는 경우는. 뭐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꼭 차량으로 무조건 본인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차량을 통해서 뭐 판매를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나 기타 택시를 하신다던가 예를 들면은 이제 청년들 중에서 나누시지 않겠지만 그제 그럴 정도로 그런 생계형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 이제 이 정도에 해당해야지 무조건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빙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필수로 등록을 하려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이건데요. 소득 자산 기준을 보거든요, 아무래도.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청년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제 연령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83년생부터 11월 18일생부터 2004년 11월 19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말하고 그다음에 미혼이어야 되고 무주택자여야 되고 소득은 전년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이 우선은 100%겠죠. 그래서 335만 3,884원에서 이제 4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 모집이 안 되면 여기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면 이 기준으로 보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이점은 내가 만약에 소득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청년 안심주택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부모 소득도 함께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제 본다는 뜻이냐면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 증명, 뭐 신고 사실 없음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양식이 있을 거예요. 이걸 제출하는 이유는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뭐 내가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뭐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예 소득 활동이 이제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소득 활동을 실제로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신고 사실 없음을 제출하고 대신 이제 당신의 소득은 아예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본인은 뭘로 생계를 하냐? 혹시 뭐 금수저 아닌가요?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의 월평균 소득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어, 부모의 월급이 합해서 여기 가구원 수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신청자 포함 3인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부모 소득 2인으로만 보면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거를 그 나까지 가구원을 산정함으로 인해서 3인 가구로는 금액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 다 살아계시다면은 3명이 합친 소득이 671만 8천 원 이내면 되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고,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800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은 청년 안심주택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는 아까 기준하고 똑같이 3,683만 원 이내, 그다음에 본인 자산 가액은 2억 9,900만 원 이하까지 있는 분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형제 자매 소득은 안 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신혼부부도 다 똑같은데, 신혼부부는 다만 차이점은, 자산이 그래도 이제 1인인 것보다는 조금 큰 거죠. 좀 더 완화적이죠. 3억 6,100만 원치. 그다음에 소득 기준은 이제 이것도 가구원 수대로 이렇게 위에대로 보시면 되는 거라서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보면은 그래서 아까 100% 이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소득 기준 순위가 1순위가 이제 100%, 2순위 110, 3순위 120%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지역 거주 우선 조건도 있습니다. 이거는 1순위는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그러니까 거의 은평구에 있잖아요. 불광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평구에 소재하면 1순위, 그다음에 은평구 거주 안 하더라도 서울시면 2순위, 3순위는 그 외. 그리고 01순위 경쟁시는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에서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순위, 그 다음에 추첨으로 보겠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뭐 다 이렇게 발급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소득 자료도 이렇게 다 있죠. 자산 자료도 다 있고,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인터넷 청약 방법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 후에 서류 제출 기간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공급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 지역 요건 이제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기준이고 미혼이고 무주택자이고 자동차 가격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특별 공급에 아무래도 되면은 되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일반으로도 그걸 넣을 수 있다. 소득이 높아도 내가 무주택자고 차량가액만 맞으면은 넣어 볼 수는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역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쭉 그냥 이제 공고문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아까 뭐 계약하는 그런 기간들이나 계약할 때 뭐 계약금 10% 내야 되고 잔금 때 이제 내가 입주를 빨리 했으면 입주 지정 기간이 남았더라도 먼저 잔금을 쳐야 된다. 그런 내용 나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연신내역에서 정말 도보로 한 2분 거리에 있어요. 미터로 치면 거의 2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쭉 들어가면은 여기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클릭하고 관심 고객 등록을 누르고 이제 개인정보 동의하고 여기 고객명, 생년월일, 뭐 연령, 관심 유형 이런 거 다 하면 등록하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연락을 줄 거고요. 또 되게 좋은 거는 여기 이 단지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도 다 나와요. 뭐 특장점 해서 지금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연신내역이 아무래도 보통
강남 쪽에도 이게 꽤 공급이 있긴 했지만, 이 연신내역이 좋은 게 뭐냐면, 강남 쪽에만 회사가 있는 분들은 연신내역에 얼마나 연신내역이 좋은지 잘 가늠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을지로나 광화문, 종로 이쪽에 출퇴근하시는 수요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로 뭐 서대문 그쪽 일대는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비싸요, 임차료가. 동대문도 이제 계속해서 예전에는 좀 저렴했던 동네들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바람에 오피스텔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호선 라인이면서 종로까지 30분 이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종로 광화문 일대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예전에는 조금 낙후됐다는 이미지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3호선, 6호선이 동시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GTX-A, 그러니까 강남까지 굉장히 이제 빨리 교통 정말 좋은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GTX는. 근데 물론 뭐 요금도 비싸고 2024년에 개통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뭐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교통편이 되게 좋고,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안에 뭐 커뮤니티 시설이 다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세탁실, 세미나실, 북카페, 그리고 뭐 카쉐어링, 무인 택배,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상가도 1층, 2층은 상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또 편리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이거를 확인을 꼭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금융 지원 안내라는 탭이 있는데, 이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를 들어오려면 보증금은 이제 최대 6천만 원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혼부부보다는 면적 제한이 있어서 보증금이 최대 비싼 게 청년 같은 경우 아까 6천만 원이었고 신혼부부는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증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네 가지에 다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면은 청년 안심주택 주거비 지원,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항상 잘 아는 거죠. 많이 활용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보증금도 이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신 얘랑은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절반을 지원을 받고 무이자로 받고 그 돈을 그냥 낼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그냥 그 보증금 최대 90%를 다 대출을 받고 내가 그 이자를 지원받을 것이냐. 그리고 나는 중소기업 다니는데 보증은 최대 1억까지 또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나은가. 뭐 나는 그것보다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이거랑 짬뽕으로 받아야겠다. 주거비 지원이랑 얘랑. 그게 나을지. 아니면은 또 나는 이제 얘는 아예 안 하고 보증금 나는 다 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증금은 그대로 내 돈으로 내고 월세를 지원받을 것인가. 그거를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따져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본인한테 맞는 거는 다 누구나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돈이 가장 없으면은 반은 무이자로 받고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쵸? 근데 하지만 나는 보증금이 되게 넉넉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 월세를 그냥 나는 지원받을래라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면 아까 보증금 6천만 원일 경우에는 월 임차료가 2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6천만 원이 준비가 돼 있다 나는. 그러면은 6천만 원 그냥 보증금 내고 뭐 이 월세를 지원받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본인한테 다 맞는 거는 하나하나 본인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또 하나하나 다 보면은 임대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에 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위치도 너무 좋고 살기도 되게 좋고 교통도 좋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좋죠?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꼭 한번 안심주택 27일 안에 청약 신청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청약 신청하세요.